안녕하세요. 사주 닥쿵입니다. 상관 경관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상관 경관, 우선은 좀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요즘과 같은 시절에는 돈을 번다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상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나의 능력을 이용해서 뭐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기타 뭐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그거를 이제 내다 파는 그런 행위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돈을 버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예전 중세나 이런 근대 이전의 시대에서는, 즉 조선 시대에는 가장 돈을 쉽게 그리고 명예롭게 버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상업이 많이 존중받지 못한 시대였죠. 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양민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을 때에 가장 명예롭고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결국 나라의 벼슬을 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벼슬이라는 말답게 명리 이 사상도 여러 십성 중에서 이 정관을 가장 추앙하고 가장 숭상하는 그런 십성의 대접을 받았죠. 그런 사고방식이 요즘과 같은 최첨단을 걷는 시대에도 암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죠. 그래서 상관을 이화십단이라고 해서 말과 함께 거칠게 내리깎기를 하면서 해로운 십성, 흉신이라고 불리죠. 그러나 요즘처럼 여러 직업과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혁신적이고 개혁적이며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이 상관이란 십성이 존중받은 시대가 되었죠. 그럼 상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관을 말을 할 때요,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상관은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죠. 즉 손이나 발 혹은 입 등을 통해 가지고 나를 알리고 드러내고 뽐내죠. 또 몸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상관은 혁신적이고 계몽적이고, 그래서 이 분야를 직업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그게 이제 예술, 이게 분야가 되겠고요. 그리고 입을 통해서는 교육, 그리고 이제 입이나 손발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영업적인 부분도 갈 수 있겠죠. 입으로 하는 분야라서 법무 영역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입을 이용하는 분야라서 언론, 정치로도 갈 수도 있기도 합니다. 즉 분야는 되게 다양하죠. 분야가 다양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관이 정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관이라 하는 것은 질서나 규칙, 어떤 틀, 권력,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니, 이 정관을 극한다는 거는, 상관이 정관을 이렇게 극한다는 거는 멀쩡히 있는, 이런 멀쩡히 있는 어떤 규칙이나 틀을, 꼭 중형화된 규칙을 지적질한다 라는 의미로 봐서 혁신으로 가죠. 혁신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이런 거를 개혁한다, 즉 이런 분야로도 이런 것으로도 해석을 하게 되고요. 또 이거를 직업적으로 가게 되면 계몽적인 교육, 그리고 혁신적인 입법자, 이건 이제 즉 야당 성향의 입법 활동자를 말하겠죠. 또 사회 부조리를 타파한다는 의미로 봐서 언론인이라든지 기자, 또 법을 가지고 논한다는 의미로 봐가지고 이제 법조계, 법조인, 변호사, 뭐 검사, 그리고 이 외에도 뭔가를 평가하고 뭔가를 이제 고친다는 의미로 봐서 자산평가관리사라든지 품질평가사, 혹은 뭐 토지 감정, 뭐 교정사라든지 무언가를 고치거나 단점을 찾아내는 전문가의 영역으로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상관이라는 나의 재능을 10분 활용해서 이 상관이라는 나의 재능을, 이런 서비스 능력 같은 부분 있잖아요. 이런 것을 10분 확인해서 이 관성이라는 거는 나의 고객들 혹은 고객 지주사가 되겠죠. 고객 지주사들, 이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청업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는 상관이 중심이 되었다 하면, 이번에는 이 관성이 중심이 돼서 상관을 상대한다는 것 쪽으로 가게 된다면, 내가 조직의 관리자, 실무자로서 상관의 어떤 교육적인 어떤 교육인지 뭐 기타 이제 특수행정 분야를 관장하는 혹은 담당하는 혹은 활용하는
어떤 직무를 하게 되는 걸로도 의미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관의 경관 구조, 이 상관 경관 구조만으로는 조금 이제 타인으로부터 혹은 사이로부터 호응을 받기가 좀 어렵죠. 단순히 상관 경관만 갖고는 너무 지적을 하고 그 지적이 밑도 끝도 없는 지적이 돼버리면 인정은커녕 오히려 무시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 당연히 이제 폐인, 보통 상관은 흉신이니까 길신으로 재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정인으로 폐인을 하게 되면 전문적이고 프로로서 지식을 가지고 세련되게 사이로부터 존중받는 높은 지식인으로서 성장을 하고 그렇게 재활을 됨으로써 내 말이 사회에서 발언권을 얻게 되겠죠. 권을 얻게 돼서 존중받는 위치에서 성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인성이란 거는 내가 이런 말, 이런 지적질하는 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자격의 역할, 자격화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럼 상관이 이 경관, 즉 정관을 극하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 상관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상관이 편관을 극하는 구조, 극이라보다는 합살이죠. 합살을 하는 구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관이 합살을 하는 거죠. 상관 합살이라고 하죠. 합살이라는 건 결국 살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나를 극제하는 거죠. 나를 극제하고 그 대상과 이제 대상의 편의를 봐주고 나의 이익을 얻는다죠. 이걸 쉽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호랑이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제가 호랑이는 목걸이 있는데 이렇게 무서운 이렇게 호랑이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서로 쇼부를 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떤 걸 줄 테니까 너의 심리도 맞춰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맞춰주겠다. 대신에 나에게 이런 걸 다오. 이런 말 있잖아요. 살을 내주고 뼈를 얻는다. 즉 나의 재능을 납품해서 이제 이득을 얻는 거죠. 네. 즉 이제 우리는 이 호랑이를 고객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를 로비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비스트, 그죠? 여기가 이제 어렵고 무서운 고객을 이렇게 입으로 살살 달래면서 상대의 기분도 맞춰주면서 결국 나의 이익이나 편의를 따지는, 편의도 이렇게 따내는 그런 깨두레 같은 친구들 말입니다. 이런 특징은 직업적으로 가져가 보면 이제 로비스트, 그러니까 이제 중개 무역을 한다든지 뭐 에이전시를 한다든지 해서 나의 능력을 납품하는 그런 분야 말이죠. 그런 분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사주 다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